진짜 멋있죠? 소나무가 엄청 커요. 저쪽 건너편은 데크랑 파쇄석이 있는 자리예요. 조금 더 비쌉니다. 여기는 그냥 흙당이고 다리를 직접 걸어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저렴해요. 차를 여기 못 가져오기 때문에 직접 실어 날라야 됩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동계장박대는 이 바닥에 냉기나 습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닥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텐트 눈에 무너졌을 때 다시 바닥 공사를 했는데 맨 밑에 못 쓰는 텐트 스킨 1000 하나 깔았고요. 그 위에 타포린 매트 깔았고요. 그 위에 은색 보온 매트 1cm짜리 그렇게 3개를 깔았어요. 그래도 바닥이 차갑습니다. 그래서 텐트 안에는 큰 이불을 바닥에다 다 깔아가지고 보온을 하고 있어요. 안 그러면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난로를 틀어도 빨리 따뜻해지지 않아요. 저는 5겹을 깔아서 보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바닥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 에어 텐트 실내에서 쓰면 된다고 하는 그 텐트 카페트? 많이 팔아요. 근데 텐트에 카페트를 왜 써?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카페트이기 때문에 작게 접히지도 않아요. 부피가 줄어들지도 않고 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일반 카페트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연하지 않고 그거 한 겹 간다고 보온 되지 않아요. 차라리 싸구려 한 2만원짜리 사렵 이불 그런 거를 깔아놓는 게 훨씬 따뜻해요. 예쁘게 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핑 카페트 같은 건 실용적이지 않고요. 안 쓰는 침낭, 곧 버릴 찢어진 침낭을 바닥에 그냥 깔았습니다. 보온이 되는 용도의 바닥재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럼 이제 지붕 얘기해야 돼요. 제가 지붕은 별다른 설치를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 텐트 안이 어두운 걸 싫어하거든요. 밝게 지내려고 밝은 텐트를 샀는데 텐트 안이 어두칙칙해지면 싫잖아요. 타프를 쳐서 어두우면. 그래서 타프를 제가 여러 개를 사봤는데 뭐 실버 코팅이니 블랙 코팅이니 다 돼 있어서 무조건 어두워집니다. 그래가지고 비닐을 샀어요. 그래서 실내 밝기가 유지가 돼요. 낮에는 엄청 밝습니다. 사이즈도 지금 딱 맞고요. 이렇게 해서 설치를 이 옆에다가 집게로 찝어가지고 텐트 옆에다가 쭉 설치를 해놨어요. 이렇게. 방수가 되고요.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 하나도 안 쌓였죠? 다 미끄러져서 내려갔습니다. 눈이 쭈루룩 미끄러져요. 저번에는 쌓여서 텐트를 망쳤지만 이번에는 쌓이게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제가 여기다가 했습니다. 여기도 집게로 고정을 했고요. 어머 어떡해, 외건이 다 눈이 쌓였어. 사이즈가 생각보다 길었어요. 그래서 남은 건 이쪽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이에 눈이 없는 공간이 생겼어요. 잘 안 보이시죠? 텐트 날개거든요, 이게. 이 밑으로 그대로 비닐이 떨어지게. 그러면 이 안에 눈이 없는 공간이 생깁니다. 그럼 여기다가 눈 맞으면 안 되지만 얼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 놓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. 면텐트가 스킨 보호가 되게 중요해요. 시즈닝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한겨울 내내 눈 맞고 비 맞고 막 이러면 개판 다 됩니다. 1, 2년 만에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. 웬만하면 상하지 않게 이렇게 비닐로 보호를 해줬습니다. 이 비닐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. 한 1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밖에 잠깐 갔다 왔더니 양말에 눈 온다고 생각도 안 하고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난로에 좀 녹여야겠습니다. 다음은 냉장고인데요. 온도 보이시죠? 이 냉장고는 한겨울인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 이러실 수 있어요. 냉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. 장박하시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 물 남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물통 6개짜리 번들 이런 거 사서 여기다 놓고 가시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모든 것이 꽁꽁 얼어서 물을 먹으려면 한 4시간 정도 난로를 피워놓고 난로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얼면 안 되는 음료 종류들을 넣어놨습니다. 여기 기름도 있고요. 와인, 우유 다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물통도 여기다 넣고 가요.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걸 끄니까 이 안은 적어도 외부보다는 기온이 낮지 않을 거잖아요. 보온통처럼 쓰고 있어요. 음료 캔이나 유리병에 든 술 이런 거 여기다 그냥 놔두고 가시면 터져서 깨집니다. 작년에 진짜 초보라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당했어요. 와인을 먹고 남은 걸 텐트 안에 넣고 간 거예요.
근데 그 주가 굉장히 추웠고 장박을 한 곳은 철원이었어요. 그 다음 주에 텐트에 갔더니 와인병이 얼어서 터져가지고 텐트 안이 온통 시뻘건 와인밭이 되어 있었습니다. 너무너무 놀랬고요. 다행히 그때 남은 와인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, 그리고 얼어 있는 상태로 터졌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퍼져서 막 줄줄 흐르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주의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알루미늄 캔 음료를 얼마 전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놓고 갔어요. 캔에 음료가 얼어가지고 욱 올라왔어요.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. 다행히 그건 터지진 않았는데, 알루미늄 재질이 약간 유연한 뚱캔 말고 딱딱한 캔이었으면 터졌을 거예요. 여기 실내에 음료를 놔두시면 안 된다. 만약에 놔두실 거면 완전 보온이 되는 저런 통 안에다가 보온재를 넣고 얼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. 장박용 텐트 알려주고, 장박할 때 쓰면 되는 장비 알려주고, 바닥 공사하는 법 알려주고,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잖아요. 근데 장박할 때 텐트 안에 음료를 놔두지 말라는 유튜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몰랐거든요. 작년에 깨닫고서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야 돼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집에 가실 때는 다 음료 가져가시고요. 보온재가 있다면 놔두셔도 되는데, 보온 보냉 가방 있죠?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. 추운데 일주일 내내 아무 온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깥에 내놓은 거랑 똑같아요. 분명히 옵니다. 시중에 판매되는 저렴한 보온 보냉 가방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. 음료는 집에 다 들고 가세요. 저도 집에 갈 때 진짜 술 뭐 한두 개 정도, 그 다음에 생수통 하나 이렇게 놔두고 가지, 나머지는 다 집에 가져갑니다. 자,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전기 관리예요. 여기 완전 엉망이네. 여기 멀티탭 있잖아요. 이렇게 쓰고 있는데, 물론 집에서도 이렇게 멀티탭 너무 과도하게 쓰면 위험하죠. 충전을 안 쓸 때는 꺼야 되고요. 근데 지금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.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대부분이 전기 합선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박할 때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켜두시고 가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. 정말 위험해요. 일산화탄소 중독도 위험하지만 이 전기 화재도 정말 위험합니다. 캠핑장의 전기들이 다 야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. 집에 가실 때는 분전함 거기에 있는 코드를 꼭 뽑으시고 다 정리하신 다음에 집에 가시고요. 뽑아낸 그 콘센트 있죠? 그 코드는 물이 닿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전기 분전함을 다시 꽂잖아요. 그러면 반드시 합선이 일어납니다. 집에 갈 때 음료나 물기 있는 걸 다 챙기시고, 그 다음에 전기를 무조건 다 뽑으시고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. 정말 화재 주의하세요. 멋있는 캠핑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거리 장식들이에요. 저건 옷걸이네요. 집에 가실 때 걸어져 있는 상태로 놔두시지 마시고요. 다 빼셔야 됩니다. 지난번에 텐트 무너졌었잖아요.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위에 이런 거 설치를 안 해놓긴 했었는데, 등 같은 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 등 다 망가져요. 그리고 고리 같은 것들, 지금 이건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되는데, 일반 텐트면 괜찮지만 날카로운 부분, 이런 것들이 만약에 텐트가 무너지면서 텐트 스킨을 찌른다 그러면 100% 찢어지거나 에어 텐트 같은 경우는 이 에어빔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는 이런 장식물들도 가급적이면 빼주시고, 특히 뾰족한 건 정말 이 에어 텐트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. 이런 기물들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려요. 겨울 장박하실 때는 지금 제가 세모형 지붕의 텐트를 쓰고 있잖아요. 이런 텐트가 가장 좋습니다. 둥근 형태 혹은 납작한 이런 형태의 지붕들은 눈이 쌓이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요. 이런 뿔 형태의 텐트를 쳤지만 위에다 타프를 평평하게 치셨다. 그러면 이 타프에 눈이 쌓여서 이렇게 휘면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. 그러면 한 번에 무게가 충격이 팍 떨어지잖아요. 뿔형 텐트도 무너질 수 있다. 그리고 스킨이 좀 튼튼하면 좋고요. 바닥이 두꺼우면 좋습니다. 하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저처럼 스킨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고, 그 다음에 바닥에 바닥 공사를 5가지 5겹으로 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면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가급적이면 편하려고 동계 장박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장박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텐트들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. 이거 너무 비싼 거 자꾸 권해드리는 거 아니야?
제가 요즘 알아본 바로는 면텐트 종류가 한 3, 4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. 제가 처음에 살 때만 해도 중국산 저렴이가 한 5, 60만 원 정도 했었고, 조금 브랜드가 있거나 좋은 것들은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, 또 뭐 국내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제작해가지고 뭐 예약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제작자들 있죠? 그런 분들 거는 뭐 180만 원, 200만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. 지금도 그분들은 그 정도에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는 못하겠고요. 이거 텐트에 200만 원 못 쓰겠어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사모은 텐트만 해도 그 정도 들긴 할 것 같은데, 텐트의 종류나 장박 예정 야영지의 바닥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야 돼요. 파쇄석 같은 경우는 큰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대신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저처럼 그냥 노지, 흙땅은 돌 소리도 안 나고 좋지만 습기에 취약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눈이나 비가 내렸을 때 이 눈비가 옆으로 다 흘러내리면 다 땅 밑으로 들어온단 말이죠. 물이 안 빠집니다. 바닥 공사를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. 중간중간에 틈을 줘서. 혹은 데크 같은 경우, 데크는 정말 좋죠. 바닥에 습기도 걱정 없고. 그런데 개 추워요. 데크는 진짜 춥습니다. 데크 밑으로 바람이 다 지나가요. 계속 온도를 식히거든요. 그래서 안에 보온을 해도 바닥 부분은 계속 차가워요. 데크 쓰실 때의 바닥 공사는 보온 위주로 은박 보온 매트를 한 2겹 정도 까시는 형태. 장박 야영지의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.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. 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실패를 겪었고요. 제 사례를 본받아서 실내에서 와인병이 터지거나 벌레가 텐트를 먹어 치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야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